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세 마디로 말한다. 오수양 지음,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저자 오수양님은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을 수상한 국내 대표 심리대화 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청해오는 것을 보고 인생을 바꾸는 대화 습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코칭과 상담은 지금 1년에 300회 넘는 강연으로 발전했고요. 직장대화법, 부부대화법, 부모와 자녀대화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 중입니다. 세 마디로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스티브 잡스, 링컨, 처칠, 정주영, 오바마 등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의 말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세 마디의 법칙입니다. 그들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결정적 순간에는 모두 세 마디로 된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3일까요? 그것은 말하기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 화법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성, 안정, 간결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말하기의 형식은 3단계 화법으로 본론의 내용은 3가지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로 큰 임팩트를 남겼던 3가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방탄소년단을 키운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졸업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꿈은 없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는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털어놓은 이 고백에 대중은 깊이 공감하고 감동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봐. 자, 이것은 나이키의 광고 카피입니다. 나이키는 이 세 마디 카피를 통해 매출을 40% 올렸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자, 이 말은 빌 클린턴이 1992년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세 마디 구호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인의 마음을 단 세 마디로 뒤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마디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세 마디를 의식하면 할 말이 순식간에 정리된다. 2부, 상대를 알아야 핵심이 나온다. 3부, 덜어낼수록 완벽해진다. 4부, 더 빨리, 더 잘 꽂히는 말은 따로 있다. 5부,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초간단 말투의 법칙. 6부, 실패를 제로로 만드는 작은 습관. 이번 시간에는 1부, 세 마디를 의식하면 할 말이 순식간에 정리된다.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1입니다. 알고 있는 단어도 입말로 풀어라. 여기서 입말은 구어체를 얘기합니다. 세 마디의 핵심을 담는 첫걸음은 불필요한 문어체를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통을 지향한다면 일상에서 쓰는 말투, 곧 구어체를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말에서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요령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긴 문장은 사람을 주어로 하는 단문으로 바꿉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다양한 연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잘 안 쓰는 한자말은 쉬운 입말로 바꿔라. 예를 들어 무남동녀는 외동딸로, 불철주야는 밤낮 없이, 고금은 예전과 지금으로 바꿨습니다. 셋째, 축약된 표현을 써라. 하였습니다는 했습니다. 되었습니다는 됐습니다. 보고서입니다는 보고서입니다. 어때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말은 짧고 명쾌하게 듣는 이의 마음에 꽂힙니다. 원칙 2. 주어와 서술어는 붙을수록 임팩트 있다.
다음은 면접 때나 직장에서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저는 낮은 학점과 어학 연수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도전 정신 하나로 지원했습니다. 어때요?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말이지만 어딘가 잘 이해되지 않지요?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간격이 길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그 의미가 단박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는 지원했습니다. 낮은 학점과 어학 연수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도전 정신 하나로 저는 지원했습니다. 어때요? 주어와 서술어가 붙으니까 임팩트 있지요? 다음 또 하나의 예제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 갈수록 취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핵심은 취업 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지요. 그러면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 갈수록 취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취업 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에 있다. 주어와 서술어는 붙을수록 임팩트 있다. 원칙 3. 부사와 형용사의 거품을 싹 걷어내라. 원칙 3에서는 부사와 형용사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입니다. 부사를 삼가라. 지옥에 이르는 길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은 세계적인 작가 스티브 킹의 말입니다. 그는 리타 헤이위드와 쇼생크 탈출, 미저리 등 전 세계적으로 3억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를 낸 현존 최고의 대중소설가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인에게 널리 읽힌 소설의 작가는 부사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를 꾸며주는 말이지요. 보통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정하게, 빠르게, 타이트하게, 냉정하게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말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부연할 때 쓰는 매우, 가장, 과연, 그리고 등도 많이 쓰이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직장 내의 대화 속에 조미료처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작가 스티브 킹은 부사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부사는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핵심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에 추가로 덧붙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빼버려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영업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정장 자체가 단정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를 빼도 됩니다. 그 직원은 정장을 입고 영업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어때요?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이번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회사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표현에서 매우를 빼도 심각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일은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듯 두 가지 예만 봐도 부사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사와 함께 군더더기로 작용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불필요한 형용사 대신 핵심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숫자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실한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했으며 이 경우는 성실한이라는 형용사가 너무나 상투적입니다. 써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기에 이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생 시절 한 번도 개근상을 놓친 적이 없었으며 어때요? 훨씬 와닿지 않나요? 두 번째는
숫자로 교체한 예입니다. 올해 마케팅 1팀에서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이라는 단어는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 마케팅 1팀에서는 30억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글 좀 잘 쓰신다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부사와 형용사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3개만으로도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와 형용사를 뺄수록 핵심이 날카로워집니다. 원칙 4. TMI를 한 방에 정리하는 비유의 힘. 우리가 접하는 말과 광고 카피 중에는 직유, 은유의 비유가 쓰인 것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비유의 전달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소녀였습니다. 자, 이 표현은 동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차용한 은유법입니다. 동요에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를 소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도입부의 딱 한 줄의 비유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소녀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다들 기억해 줍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힘입니다. 날카롭고도 생생한 비유 하나가 대중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다. 인플레이션은 실업의 부모이며 그것은 저축을 해온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이렇게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도 은유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용어인 인플레이션을 실업의 부모, 도둑이라는 실감나는 대상으로 비유했습니다. 비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는 모든 말의 활용점정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다른 말을 다 잊어버려도 비유 하나는 기억합니다. 비유는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단도입니다. 똑똑한 대화 꿀팁입니다. 1분이면 원숭이도 설득할 수 있다. 겨우 1분 안에 말하라고요? 너무 짧은 게 아닌가요? 직장 면접에서도 딱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더도 말고 딱 1분이면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가 직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나? 자, 여기에서의 답변 포인트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먼저 밝히고 나서 그 근거를 3가지로 짧게 들려주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회사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3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어쩌고 저쩌고, 둘째, 셋째. 자, 따라서 회사의 수익 구조가 더욱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 없이 직원이 견해를 밝히면 상사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분 스피치는 말하기 훈련의 기본 단위입니다. 1분 안에 할 말을 요령껏 정리하고 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습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1분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말은 1분이면 족하다. 오늘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3마디로 말한다. 그 중에서 한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